푸른밤 종현입니다. 음식이란 건요, 그릇에 담은 후에 포인트가 되는 장식을 하나 곁들이면 훨씬 더 신선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그렇게 우리의 음식에 장식을 하는 건 우리나라에선 고명, 서양에선 가니쉬라고 부르는데요. 작은 포인트 하나로 평범한 음식이 색다르게 살아나는 거, 다른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겠죠. 우리 일상이 그렇잖아요. 매일이 비슷하고 대단한 반전을 꿈꾸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고요.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에 고명이 되고 가니쉬가 되는 작은 포인트 하나만 얹어주면 반복되던 하루하루에 조금은 활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라도 상관없어요. 매일 시 한 편 읽기, 영어 단어 하나씩 외우기, 셀카 한 장 찍기, 10분 동안 커피 한잔 하면서 멍하니 있기, 이런 것들도 괜찮다는 거죠. 이런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작은 것들 하나가 변화를 줄 수도 있어요. 9월 4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9월 4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세르지오 멘데스 그리고 인디아 아리가 함께한 Timeless 였습니다. 시작부터 되게 매력적인 보컬 라인이 나오면서 좀 귀를 확 사로잡는 매력이 있네요. 자, 오프닝 고명과 가니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고명과 가니쉬가 뭔가요? 그런 것들이 진짜 필요하죠. 말은 어찌 보면 고명과 가니쉬라고 했지만 하루에 이렇게 나를 좀 활기차게 만들어주거나 힘을 줄 수 있는, 생기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것이든 다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잖아요. 어찌 보면 이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하루를 시작하는 행동이나 습관들, 이런 것들에서 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엔 반신욕하거나 향초 피우거나 그 정도 아닐까요? 전 그 정도의 습관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들을 할 때 되게 좀 편안함이 생기거든요. 저는 나름의 그거의 위로법, 스스로 좀 하루의 감정을 이렇게 좀 차분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들도 이제 뭔가 고명이 될 수 있겠죠. 자, 오늘 푸른밤 더 라이브 함께하는 날이죠. 소녀에서 숙녀로 변신한 한 분입니다. 주니엘씨. 그리고 로맨티코라는 노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싱어송라이터 태태. 이름도 독특하죠. 잠시 후에 이 두 분 모시고 멋진 라이브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준하, 윤희석, 최재웅, 김동욱, 정욱진 등이 출연하는 뮤지컬 형제는 용감했다에 초대합니다. 8월 23일부터 11월 8일까지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하는데요. 9월 9일 수요일 오후 8시 티켓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015 유러피언 재즈 페스티벌에도 초대합니다. 9월 12일, 13일, 20일, 25일 4일에 걸쳐
프랑스,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 8개국 9개 팀이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요. 장소는 베가마트홀이고요. 9월 12일 오후 8시 30분 잉거마리 퀸텟 공연 티켓으로 준비했습니다. 푸른밤은 청와예술대학교, 인터파크 투어, 글로리아 교육재단, 롯데관광, 삼성 디지털 프라자, 다우닝 산업, 윈가드, 켈포스와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되게 엄청나게 유명한 곡이고 이 밴드가 전설의 밴드예요.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그런 곡인데 딥퍼플입니다. 일단 딥퍼플은 영국 밴드죠. 네. 영국의 60년, 70년대쯤에 좀 완성한 활동을 보였고 레드 채플린하고 같이 이렇게 좀 양분화되는 락 음악에 되게 큰 양대 산맥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되게 시끄러운 음악을 하는 그런 밴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헤비메탈 록에 되게 큰 좀 시그니처가 되는 그런 팀이고요. 가져온 곡은 번이라는 곡인데 미스터 빅이라는 밴드가 또 있어요. 미스터 빅이라는 밴드가 이 번이라는 곡을 커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많이 듣고 했었는데 원곡은 누굴까? 라면서 막 찾아보면서 듣다가 그때 좀 딥퍼플을 알게 됐었어요. 전 중학교 때 딥퍼플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와 최고다. 스모크 온 더 워터라든지 뭐 되게 유명한 곡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이런 밴드 스코어, 헤비메탈, 뭐 하드록 이런 장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찾아보시는 것도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모르시는 분들 만약 이런 음악들 괜찮다 싶으시면 좀 딥퍼플에 대해서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딥퍼플의 번 듣고 오겠습니다. 딥퍼플의 번 듣고 오셨습니다. 되게 시원하지 않아요? 되게 보컬도 그렇고 기타 리프도 그렇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좋은 노래, 시원한 노래 들어봤습니다. 자, 사연들 더 만날게요. 7296님. 오늘 상경하고 처음으로 한강에서 치맥했어요. 그러다 어떤 아주머니께서 애완견 데리고 오셔서 같이 놀았는데 그 강아지 이름이 샤인이라고 해서 쫑디 생각이 났습니다. 자녀분들이 팬이라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대요. 헤어질 때 세계로 뻗어나가는 견이 되라고 덕담 한마디 해줬어요. 세계로 뻗어나가는 강아지가 되렴. 근데 되게 재밌네요. 샤인이라는 강아지 이름이라는 게 되게 그럼 그 아이는 자아가 5개인가?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치맥, 한강 치맥 괜찮죠? 갑자기 치킨 먹고 싶네요. 치킨 맛있어. 미나님. 친구랑 곧 부산 여행 가려고 기차표 예약해놓고 계획을 짜고 있는데 요즘 지칠 때마다 예약해둔 표를 보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대감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이 여행, 부산 여행 저도 진짜 가고 싶어요.
여름을 놓쳤습니다. 이번 여름에 꼭 가고 싶었는데. 뭐 여름이 아니더라도 부산은 볼거리가 많고 재미가 있다라고 하던데 시간이 되면 부산이라도 한번 다녀올까 하고 있는데 없겠죠. 뭐 제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유소정님, 친구와 자율학습이 끝나고 닭꼬치를 먹으려고 했는데 딱 하나 사 먹을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나눠 먹으려고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계시던 아저씨께서 지갑에서 5,000원짜리 꺼내시더니 이 두 학생 닭꼬치 주세요 이러시더니 가셨어요. 아저씨 정말 감사했습니다. 힘든 하루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또 옆에서 아저씨께서 두 학생이 얼마나 또 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드셨을까요? 그래서 또 이렇게 닭꼬치를 사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소정씨. 주변에는 이렇게 따뜻하게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담아두셨다가 나중에 또 본인이 이제 베풀 수 있는 시기가 오면 여기저기에 많이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692님, 오늘 취업한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 친구가 첫날 출근부터 일주일 동안 혼자서 점심을 먹었대요. 저랑 친구는 특성화고라 곧 고졸 취업을 했는데 부서 사람들이랑 나이 차가 많이 나서 적응을 못하고 있나 봐요. 꾸벅꾸벅 졸던 수업과 학교가 그립다고 울면서 말하는 친구를 보며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위로를 해줬는데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 위로의 한마디도 그렇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이 되게 고마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 적응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더군다나 어떠한 특이한 상황이 또 있다면 더욱더 힘들 텐데 이건 정말 시간이 융화시켜주고 나의 노력 그런 것들이 빛을 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친구분도 그리고 사연 보내주신 분도 힘내시고요. 친구분이 힘들어할 때마다 또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이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를 들을게요. 노래는요, 소울스타 300원짜리 커피 그리고 제스클린의 My Love 듣겠습니다. 거리마다 있는 커피 전문점 길을 가는 사람보다 많아 왠지 이름은 어렵고 괜히 가격은 비싸고 솔직하게 말하자면 There's nothing more that I would have that I could need Cause having this means that I got it all When I was taking turns you knew were wrong for me You chose to understand and let it go 인생이 플레이리스트 같았으면 좋겠다. 슬픈 노래 뒤에 밝은 노래 하나 준비해두게. 당신의 허전함을 채워줄 시간 매일 밤 10시 타블로와 꿈꾸는 라디오 Loving can hurt sometimes FM for you 91.9 The hip hop you don't stop rock it out baby rubber to the boogity bang bang the boogie to the boogity beat 대중가요의 80% 이상은 사랑에 대한 노래를 한다고 하죠. 하지만 똑같은 이 사랑이란 것도 누가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다른 감동과 공감을 안겨줍니다. 푸른밤 더 라이브, 오늘은 음악으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주니엘 그리고 태태씨와 함께합니다. 푸른밤 더 라이브, 남들이 생각하는 뻔한 조합보다는 신선하고 산뜻한 분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죠. 여동생에서 숙녀로 돌아온 주니엘, 그리고 인디계의 하정우로 불리는 분입니다. 태태씨,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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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준예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여동생에서 숙녀로 돌아왔다는 말 몇 네. 번째 들어보시나요? 저 데뷔하고 라디오 나가는 데마다 계속 듣는 것 같아요. 최소 그래도 지금 컴백하고 네. 컴백할 때마다 네. 이제 들으시는 거군요. 이번 컴백하고 나서 좀 많이 들었던 그래요?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이번에 네. 또 그만큼 좀 이미지 변화가 있으시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태태 씨는 어떠세요? 인디계의 하정우. 네, 그거 잘못된 보도에 보도라니요? 누가 기사 썼나요 그걸로? 네, 그걸로 제가 인터뷰를 잘못하는 바람에 정말요? 네, 옆에 있던 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약간 커져버렸어요. 근데 정말 닮으셨어요. 저도 아까 느꼈어요. 하정우 씨 닮았다 하고 느꼈어요. 그죠? 네. 그 눈매와 이 코 부분 이런 부분이 특히 이게 눈 탁 내리 깔고 계실 때 되게 하정우 씨 닮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고향이 어디세요? 네, 부산이요. 그렇군요. 네. 짙게 느껴지네요. 부산의 향이 짙게 느껴져요. 사투리 억양에서. 부산 사람들은 저 서울말 쓰는 줄 알아요. 부산 사람들. 그러면 부산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왜 서울말 하나? 그렇게 하세요? 네, 맞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저는 서울 사람이어서 딱 네. 들으면 와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사투리 쓰시는 분들이 되게 부럽기도 맞아요. 하고 재밌고 왜요? 신기하고. 사투리 되게 좀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전혀. 그래요? 좋아요. 그러니까 멋있어요. 네. 부산 사투리 쓰시는 분들. 맞아요. 감사합니다. 살아있네요. 근데 부산에서 살아있다고 안 쓴다는데? 살아있네가 하정우 씨 때문에 유행이 된 그죠. 거죠. 네. 그랬던 거죠. 네. 자,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푸른밤 첫 출연이시잖아요. 네. 어떠세요? 평소에 푸른밤 함께 해보신 적 있으신지 뭐 라디오라든지 아니면 주행하시면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가끔 저 이제 차 타고 저도 이동할 때 들은 네. 적 있는데 되게 푸른밤은 항상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다른 뭐요? 라디오 가면은 네. 막 방방 뛰고 약간 발랄한 그런 이미지인데 네네. 푸른밤은 약간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고 진짜 자면서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라디오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감사하고요. 네. 네, 저는 뭐 예전에 네. 성시경 씨가 하실 때 그죠. 그때부터 저는 사실 세대가 사실은 조금 더 올드해가지고 네네네네. 네, 그때부터 자주 들었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또 푸른밤을 함께 해주신 적이 있으시고 네. 어찌 보면 지금이 12시에 이제 푸른밤이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두 분은 평소에는 그 시간대에 뭘 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사실 음악하는 사람들은 잠을 안 자는 경우가 좀 많이 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어떠세요, 준희애 씨는? 저는 연습실에서 작업하는 것 같아요. 거의 새벽 3시까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회사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좀 주로 좀 음악을 하면서 네네. 계시고. 아니면 친구들 만나거나. 네, 태태 씨는 어떠세요? 네, 저도 보통 그냥 집에서 작업을 하죠. 홈 레코딩 약간 시스템을 약간 갖추는 상태로. 그렇군요. 네. 그 12시쯤이 좀 작업이 잘 되시는 시간인가요? 사람마다 좀 가장 감성적으로 이제 충만할 시간이 있잖아요. 사실 보니까 한 2-3시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2-3시. 2-3시. 그쵸. 2-3시가 제일 좋아요. 저도 이제 라디오 딱 끝나고 네. 딱 들어가면 이제 2시 반쯤 조금 넘는단 말이에요. 네. 씻고 딱 나오면 이제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몸이 네. 피곤해서 맞아요. 요즘에 못해요. 아이고. 그쵸. 아이고. 네, 그러고 맞아요.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준희엘 씨 앨범 나왔잖아요. 네. 거의 1년 만에 1년 만에 나왔죠. 디지털 싱글 네네. 싱글 나왔습니다. 싱글 내시면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데 네. 이거 정말 사실인가요? 회사 대표님이 날 까먹으신 것 같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회사 가수들이 많아지고 이제 네. 여기저기 이번에 유재석 선배님도 들어오시고 FNC죠. 네, 뭐 여러 가수 뭐 여러 분야의 연예인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많이 잊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준희엘 씨는 FNC가 이제 네.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승승장구하기 직전에 이제 또 데뷔를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그죠? 들어갔죠. 네. 그렇죠. 그리고 데뷔하신 지 한 3년쯤 되셨으니까 그러면 요즘 들어 좀 FNC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네. 좀 섭섭할 수도 있겠네요. 사장님이라든지 이렇게 회사분들에게. 섭섭한 것보다 네. 옛날부터 저랑 같이 했던 분들이 네. 많이 나가시고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럴 때 조금 마음이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네. 이번 앨범은 얼마나 또 준비하신 거예요? 이번에 2주 만에 나왔어요. 잠깐만요. 디싱이라고 하지만 네. 한국이라고 하지만 네, 한국인데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2주 만에 저도 몰랐거든요. 저도 그래요? 몰랐는데 갑자기 대표님이 네. 노래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그 다음날 가사를 보내주시더니 녹음을 하자 그러셔서 아, 녹음을 하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뮤직비디오를 찍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컴백을 하게 됐네요. 정말요? 네. 이렇게 급진적인
저도 몰랐어요. 제가 아. 컴백할지. 그래서 제가 고정한 라디오가 있었는데 네네. 거기서도 준이야 언제 나와? 막 물어보셨는데 언니 저 모르겠어요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 주에 저 컴백한다고 얘기하는 거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당황했죠. 시스템이 상당히 당황스럽긴 네네. 했지만 그래도 또 이번에 또 새로운 그쵸. 곡으로 찾아오셨으니까 그렇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태태 씨. 네. 태태 씨는 언제 앨범 내실 생각인지 이렇게 2주 만에 네. 한번 준비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아, 저렇게 이제 회사가 자. 이제 많은 것을 이제 힘을 실어주고 하면은 서포트를 해준다면. 네, 그렇게 뭐 물론 주니엘 씨가 열심히 하셨지만 네네. 네. 근데 저는 제가 개인으로 하다 보니까 네. 내고 싶을 때 내요. 그거 진짜 부러워요. 네. 팬들이 그래요? 근데 그- 태태 씨의 팬분들이 상당히 발을 동동 구른다는 아.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면 앨범이 너무 안 나와서 아, 앨범을 기다리느라고 언제 나오느냐 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던데. 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 생각을 좀 저한테 그 피드백이 안 와가지고 그렇군요. 다들 그냥 조용히 집에서 발만 네. 동동 구르고 계셨구나. 그런 것 같아요. 한 아. 5분 계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근데 블로그에서 좀 그런 이야기를 네. 하셨다고 네. 좀 지금 작업을 잠시 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걸. 네, 언젠가 갑자기 든 생각이 작업을 막 하고 있는데 제가 네.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냥 되게 제가 하고 싶은 작업이 아니라 네네. 그냥 막 좋은 걸 만들고 싶어서 굉장히 집착하고 있다고 그래야 되나? 기계적으로 뭔가 네. 소모하고 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잘 되는 방법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여행을 떠난 거나 그 영감을 얻는 방법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찾아서 가면 되는데 저는 집착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냥 많이 쥐었습니다. 원래 그렇군요. 곡들도.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여행이라든지 좀 네. 영감을 이제 충전시키는 어떤 거 시간을 가지셨나요? 아니요. 아 예. 이제 이제부터. 안타깝네요. 네. 어서 가지시길.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 여름이 다 갔으니까 조금 네. 가을 여행 느낌으로. 요즘에 근데 날씨가 좀 이렇게 서늘해졌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감성이 막 다시 또 맞아요. 불러. 네, 좋아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네. 새로운 앨범 네. 곧 또 재개하시겠죠. 네. 자, 뭐 앨범 이야기를 슬슬 해보고 있는데, 그럼 태태 씨는 가장 최근에 나왔던 앨범이 언제죠? 2014년도인가 13년도인가. 그래도 뭐 그렇게 네. 오래되진 그러니까요. 않았네요. 네네. 근데 뭐 그래도 15년도, 16년도 이제 곧 또 16년도가 되니까 시간 정말 네. 빠르지만 그때 또 새로운 앨범을 좋은 앨범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 태태라는 분은 이름은 좀 낯이 네. 안 익을 수 있어도 로맨티코라는 노래는 대부분 분들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 이 네. 노래 알아요. 저도 태태 씨 오늘 부스 밖에서 처음 뵀을 때 진짜 네. 로맨티코 너무 좋아한다고 아, 그렇게 첫 인사를 나누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곡이 진짜 언제 쓰셨고 또 어떤 계기로 이렇게 또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는지 네. 궁금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 가사는 로맨틱하게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렇죠. 로맨티코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참 제가 되게 순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클럽을 갔는데 네. 춤추는 클럽을 간 거예요. 네네네. 네, 남자끼리 가서 그때 본 그 장면이 남자와 여자가 막 춤을 추고 있길래 그 친구한테 제가 나오면서 야 남자끼리 있는데 왜 왔냐. 이런 데는 커플끼리 오는 거 아니냐. 나는 순수하셔라. 너무 순수한 생각을 하다가 몇 살 때 가신 거예요? 근데 되게 그것도 나이가 많을 때 같아요.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 그럴 수 있죠. 뭐 물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랬구나. 나이가 20대 한 중후반 정도 됐을 거예요. 네. 지금 아마 제 네네. 나이와 비슷한. 네. 오. 그래서 또 그 이 곡이 나온 거예요? 그때 갔다 오면서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쟤네들 저기서 만난 거야라고 얘기를 듣는 바람에 문화 충격 받으셨. 충격 받아가지고 집에서 그러면 이걸 아름답게 풀어보자. 오, 신기하다. 네, 클럽 EDM 사운드였겠죠? 그렇죠. EDM 사운드를 듣고 이런 로맨틱한 네. 어쿠스틱한 곡을 작곡을 하신 네. 거군요. 그렇죠. 앞으로 클럽을 좀 다니셔야겠어요. 그래 또 영감 충전을 하시고 새로운 앨범으로 그러니까요. 찾아오시고 그럴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안 받아줄 것 같기도 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않아요? 아유, 이제 사실 라이브 코너잖아요. 네. 이제 슬슬 라이브 한 곡씩 들어보고 싶은데 태태 씨가 금방 말씀하신 그 곡 네. EDM에서 시작한 클럽 사운드로 시작한 대단한데? 128 BPM 128에서 시작한 그 곡 네. 로맨티코 들어보고 싶은데 네. 자 라이브 준비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태태 씨 준비되셨으면 라이브로 함께하겠습니다. 연주와 노래 함께해 주실게요. 태태의 로맨티코 듣겠습니다.
여운 넘쳤습니다. 저는 아까 네. 쓰게 된 일화를 듣고 했잖아요. 네네. 클럽이 계속 그려지는 거 머릿속에. 저도 제가 내가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재밌게 들었어. 저 되게 웃으면서 들었어요. 저도 정말 상상이 계속 되면서 이게 재미네요. 역시 음악을 감상하는 데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또 원작자 이야기를 듣고 들으면 잠깐만요. 준현 씨 왜 이렇게 볼이 상기되셨죠? 네, 아니요. 그려져가지고. 근데 죄송합니다. 아름다운 내 목소리 나의 모든 것을 허락했지. 무슨 뜻일까? 막 하면서 되게 상상을 많이 했었네요. 태태 씨. 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 들려주셔서 이전과는 또 다르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방해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방해가 아니죠.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새로운 음악 감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뭐 태태 로맨티코도 이제 들어봤고요. 네. 준현 씨 싱글 나온 거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어요. 네. 2주 만에 준비한 그 싱글. 맞아요. 타이틀이? 쏘리라는 노래입니다. 미안. 네, 미안. 쏘리라는 타이틀곡 어떤 곡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별을 한 여자의 마음을 표현한 수정적인 그런 발라드 노래인데요. 네네. 상대방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걸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노래예요.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 거죠. 네. 미안하다고 말하지 마.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네. 뭔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절절해야 또 곡 표현이 잘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맞아요. 녹음할 때 어떠셨는지? 녹음할 때 되게 감정이입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정말요? 네, 이게 제가 이번에도 살도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네. 이별 후유증이 좀 컸어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헤어졌는데 후유증이 되게 늦게 왔어요. 잠깐만요. 그렇게 당연하듯이 작년 12월에 헤어졌는데 이거 후유증이 지금 한 9월인데 이제 왔네요. 8개월 정도 늦네. 이렇게 쿨하게 말씀하셔도 되는 겁니까? 한 6월쯤부터 왔어요. 그래서 꾸준히 와서 갑자기 살도 급격하게 빠지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녹음을 하게 돼가지고 마침 또 네. 그 어떠한 본인의 개인적인 상황과 또 맞물려서 또 이런 이게 진짜 예술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너무 편하게 얘기하셔서 작년에 무슨 유럽 여행 다녀오신 거 얘기한 것처럼 되게 편안하게 얘기하셔서 제가 좀 더 당황했습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그래요. 뭐 이런 곡들을 좀 부를 때 뭐 지금까지 앨범을 쭉쭉 해오시면서 자작곡도 있으셨고 많이 있죠. 가사도 쓰시고 그러시는 편인데 그러면 어떤 영감을 받을 땐 주로 욕심이 나진 않으세요? 어떤 활동곡이 생기면 내가 쓰고 싶다 혹은 내가 가사를 써보고 싶다 아니면 어떤 부분은 내가 좀 참여를 해보고 싶다라든지 이런 욕심이 들진 않으시는지? 그런 욕심이 없진 않죠. 네네. 물론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대표님이 저한테 무슨 언지를 미리 주시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진행하시는 그럴 때가 많아서 그 기회가 잘 없네요. 그래도 뭐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좀 있고 나중에 또 뭐 자작곡으로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앨범들이 있을 테니까 그걸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주니엘과 태태 씨의 공통점 이거를 좀 찾아보니까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공통점이 좀 있더라고요. 슈퍼스타 K의 그 태태 씨가 직접적으로 참여한 건 아니었지만 그만 부르신 로맨티코라는 곡이 2개월이었죠? 네네. 2개월이 부르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또 검색을 해보고 이 곡이 무슨 곡이지 하면서 막 그랬었던 경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때 뭐 기분이 좀 어떠셨는지? 그때 제가 뭐가 된 것 같았어요. 내가 무슨 됐구나 이제. 야 탄탄대로다. 좋은 노래만 쓰면 활동도 안 해도 남들이 불러서 이렇게 띄워주는구나. 맞아요. 그런 느낌이. 진짜 그냥 뭐 제가 뭐 딱히 뭘 하진 않았는데 뭐 물론 뭐 앨범을 냈겠죠. 앨범을 냈는데 그 이후의 일들은 제가 이제 활동 계획도 없고 지금이랑 별반 틀리지 않았거든요. 뭐 특별히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때 고맙게도 이제 많은 분들한테 알려지는 계기가 된 거죠. 또 이게 뭐 좋은 음악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잘 풀려나갈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주니엘 씨도 좀 오디션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네네. 일본에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또 우승까지 하셨다고요? 네, 일본에서 이렇게 잡지사에서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어떻게 나가게 됐는데 우승하게 됐어요. 그러면 일본에서 먼저 활동을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일본에서 먼저 버스킹하고 인디 쪽에서 앨범도 내고 하다가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게 된 거죠. 그럼 일본어도 정말 잘하시고 좀 뭔가 일본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시겠네요. 네, 일본의 사실 역사까지는 자세히 모르는데요. 일본어는 잘해요.
2년 동안 살아가지고. 정말 준현 씨 정말 쿨하시네요. 네, 우승했어요. 네. 그 작년 12월 때 헤어져서 우승했고 저 일본어 잘해요. 와, 신기하다. 되게 쿨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새로운 매력. 근데 오늘 제가 실물 처음 뵀는데 네네. 물론 두 분 다 처음 뵀는데 두 분 다 정말 실물이 너무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우세요. 저요? 저 아름답다고요? 두 분 다 그래요. 준현 씨 아름다워요. 아람이요? 네. 아람단이요? 네. 감사합니다. 태태 씨도 정말 처음 뵀는데 정말 저는 하정우 씨인 줄 알았어요. 저도 하정우 씨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정말 칭찬이 왔다 갔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준현 씨는 뵀거든요. 예전에 사석에서 한번 몇 번 뵀는데 그때보다 지금 너무 예뻐지셔가지고 놀랐어요. 이별해야 돼요, 사람은. 왜 그러세요? 저도 사실 방송에서 항상 이별이 답입니다. 솔로예요. 역시 마음고생이 다이어트가 최고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맞아요. 그래도 푸른밤 12시에 좀 훈훈한 분위기로 자주 이어가니까 그럼 사랑합시다로 할까요? 그래, 어차피 이별하게 되니까. 그래요. 어차피 헤어질 거 사랑이라도 해요. 그죠. 사랑이라도 합시다. 자, 그래요. 오디션 이야기까지 좀 해봤고요. 그리고 두 분의 공통점이 기타라고 또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태태 씨는 금방 또 기타 연주를 하시면서 또 라이브를 해주셨잖아요. 네. 준현 씨도 방송에서 기타 연주를 하시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게 되게 익숙한데 기타는 언제부터 치셨는지? 기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아빠 때문에 되게 익숙한 악기긴 했어요. 아빠도 꿈이 가수셨어가지고 기타도 잘 치고 노래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타 되게 익숙하게 하는 악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됐죠. 되게 빠르게 하신 것 같아요. 왠지 뭔가 기타라는 악기 자체가 원래 대부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작하긴 하지만 제 주변에 있는 여성분들 중에서 또 기타 시작하신 분들 보면은 성인 된 다음에 하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태태 씨는 성인 된 후에 원래 베이스는 고등학교 2학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도 베이스 쳤었어요. 네, 그 얘기는 들어서 알고 그렇군요. 저도 봤어요, 영상.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태태 씨는 그럼 20살 이후 때 그러면서 좀 더 기타 사실 베이스는 알겠지만 기타는 몰랐거든요. 네네. 그렇죠. 약간 다르더라고요. 조금 다르죠. 줄도 많고. 줄도 많고 짚어야 될 것도 많고. 왜 이렇게 손이 아파? 쓰는데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냥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기타를 이제 20살 넘어서부터 치기 시작하셨죠. 사실 제가 군대에서 했어요. 군대에서 거기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고참들이 너 밖에서 음악 했다며 쳐봐. 알겠습니다. 베이스를 쳤는데 그냥 막 치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 이제 그 전에 베이스를 치면서 이제 화성 공부를 조금 했다가 그래서 이제 독학을 조금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또 어떤 음악에 대한 기반을 조금 더 다지고 오셨군요. 자, 기타 얘기까지 좀 해봤는데 이제 노래 한 곡을 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준현 씨의 라이브를 들어보고 싶은데 2주 만에 만든 그 곡. 쿨하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곡. 자, 이 곡, 이 소리죠? 네, 소리예요. 자, 소리 라이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주니엘의 소리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끝이라고요. 이해할게요. 내 맘 아프더라도. 주니엘의 Sorry 듣고 오셨습니다. 야, 노래 정말 편하게 부르시네요. 그러네요. 역시 가창력이라는 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태태 씨는 또 라이브로 처음 들으셨을 텐데 너무 그 가창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작업을 하거든요. 스스로는. 근데 이렇게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 노래를 하시면은 정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노래 너무 편하게 하셔가지고 눈 지그시 감고 부르시는데. 자, 노래까지 듣고 왔고요. 일단 광고 듣고 와서 더 이어가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셨고요. 자, 태태 씨, 주니엘 씨와 함께 푸른밤 더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사실 노래도 한 곡씩 듣고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가족분들도 두 분에 대한 음악성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알게 되고 또 궁금증이 많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제 3부로 이제 돌아올 시간이 가까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진솔한 이야기, 좀 더 깊은 이야기들은 잠시 후에 3부에서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착각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푸른밤 더 라이브. 오늘은 싱어송라이터 태태 씨 그리고 주니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2부에서 라이브도 한 곡씩 들었고요. 음악 얘기도 살짝 해봤는데 이젠 좀 밴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어요. 두 분 다 솔로로 활동을 하시지만 뭔가 사운드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좀 해보면 뭐랄까요? 좀 더 풍성한 어떠한 이제 멤버링이 구성이 되면 공연이라든지 음악적인 부분이 좀 더 표현이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니엘 씨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에 또 밴드인 팀이 또 있고 그리고 팀들도 있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떠신지 솔로로 이렇게 활동하다가 그런 친구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일단 솔로가 편하긴 해요. 편하고 좋은데 저도 밴드 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어떤 밴드를 꾸려서? 네. 대신 좀 저는 기존에 있는 저희 CN블루 오빠들이나 FT 오빠들 같은 밴드가 아니라 뒤에다 DJ를 두고 싶어요. DJ를 두고 키보드와 베이스를 두고 제가 기타를 치고 하는 밴드를 하고 싶어요. 좀 구체적으로 생각했네요. 되게 되게 그냥 막연하게 하고 싶다가 아니라 아니요, 구성을 그러면 주변에 몇 분들한테 이제 건의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친구들 모아가지고 하자. 함께 또 준현 씨가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23이에요. 23이면 이제 또 막 이제 친구들과 함께 한창 해야 되죠. 만들고 그쵸? 이제 막 밴드 만들어보고 곡도 함께 만들어보고 그럴 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군요. 한번 왕성하게 좀 그러실 때. 태태 씨는 어떠세요? 저는 밴드 활동을 이제 그 시절에 많이 했죠. 그 시절 많이 했고 이제는 그냥 그만하고 싶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밴드 음악은 늘 제가 하고 싶어가지고 최근까지도 막 되게 막 이걸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그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쉽지 않나요? 되게 어려워지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그리고 솔로가 편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밴드가 되게 편했던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다니는 것보다 같이 다니는 게 또 이렇게 느낌도 있고. 그래요? 태태 씨는 어떠세요? 그러면은 이제 밴드를 하시다가 팀으로 하시다가 이제 솔로 지금은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든지 좀 어려운 점이 뭘까요? 한 가지로 꼽자면. 밴드 음악을 하면서는 사실은 금전적으로는 굉장히 더 힘들죠. 그렇죠. 또 나갈 것도 사람들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쵸. 근데 솔로 하면서 그런 것들에서는 조금 더 좋아지면서 외롭죠. 좀 외로움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팀과 솔로의 차이점. 처음에 혼자 하시던 분이 같이 하게 되면 더 재미를 느끼실 수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하다가 혼자가 되니까
그럴 수 있겠죠. 네. 저는 네. 원래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밖에서 사람들 만나다가도 혼자서 집에 오면은 꼭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요. 즐기는 편이에요. 뭐 있어요? 그냥 집에서 뒹굴 침대에 하루 종일 누워 있고 뭐 영화 보고 TV 보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그렇군요. 자, 뭐 두 분 다 곡을 쓰니까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작곡이라든지 뭐 가사를 쓴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활동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나이대는 언제였는지, 뭐 발표가 아니라 뭐 혼자서 습작이라도 언제 처음 시작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태태 씨는 어떠세요? 네. 저는 그 밴드 활동을 이제 할 때 그때 이제 앨범에 조금씩 참여를 했죠. 처음에는 그냥 편곡에만 참여를 하다가 제가 어떤 보이싱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만들면서 친구들이 그걸 듣고 그거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어떤 연주법들 얘기하시는 거죠? 조금 이제 특이한 보이싱을 잡기 시작한 거죠, 제가. 그랬더니 이제 너 이거 쓰자 같이 이렇게 돼서 이제 공동 작업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이제 혼자 하게 됐죠. 그런 식으로 조금씩. 그때 나이가 그러면 23 그때쯤이셨나요? 밴드 아니 시작했던? 저는 느려요. 그래요? 저는 조금 느리게 가요. 좀 느리게 천천히. 느림의 미학. 그렇군요. 20대 중후반 뭐 때. 20대 중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준예 씨는 어떠세요? 저는 중3 때부터 작곡을 했어요. 그때 그러면 악기와 기타 그때 기타를 한 1년 정도 1년 좀 안 됐을 때부터 작곡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정말요? 네. 뭐 그럼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정말 관심이 많으셨나 봐요. 아버지의 영향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곡 쓰고 싶다는 생각을 진짜 아기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7살, 8살 때부터 그때부터 했어서 이 기타 좀 치게 되니까 곡 한번 써볼까 해서 이제 써서 회사에 들려드리니까 괜찮다고 너 한번 써봐라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CN블루 오빠들도 쓰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갑자기 나도 써볼래 영향력이 이제 좀 준예 씨가 그래도 사내에서 조금 있었던 오래 있었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됐죠. 자, 뭐 곡을 쓸 때 자기만의 스타일 이런 게 있잖아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나의 스타일은 하나로 꼽자면 이거다. 스타일 뭐 얘기하실 수 있을 거 좀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밸런스죠. 밸런스. 네. 밸런스. 밸런스. 네. 우리 나이 때는 이제 밸런스라고 하는데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뭐 어떤 특별히 좋아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저가 혼자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베이스도 나만큼 치고 기타도 나만큼 치고 뭐 여러 외장 악기도 나만큼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밸런스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 밸런스가 좀 잘 맞는다. 준예 씨는 어떠세요? 저는 메시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사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되게 의미 없는 가사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요? 네, 가사 주제를 일단 테마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멜로디도 나오게 되고 가사도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비슷한 작업 방식인 것 같아요. 저도 가사를 그러니까 의미 없는 걸 되게 싫어해서. 되게 싫어요. 저 영어 되게 못하거든요. 저 진짜 그래서 못하거든요. 영어 가사가 없어요. 제가 쓴 노래 중에 영어 가사가 진짜 쉬운 거 아니면 저 진짜 쉬운 거 없어요. 진짜 쉬운 거. 저도 그래요. 정말 여기 계신 분들 정말 비슷하네요. 동질감 느낍니다. 대한민국 만세. 그래요. 자, 뭐 음악 얘기도 조금씩 해보고 있는데 아까 태태 씨가 뭐 너무 소모적으로 음악을 만들다 보니까 좀 안 될 것 같아서 음악을 멈췄다. 그리고 지금 좀 뭐 충전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셨는데 뭔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이제 뭐 여행을 떠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안 해봤던 뭐 새로운 취미를 한번 만든다든지. 사실은 취미를 엊그저께 제가 복싱을 갔어야 되는데 만들러 취미를 만들러 갔어야 되는데 친구는 지금 가 있는데 제가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요? 내일이라도 가려고요. 좀 그런 운동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좀 어떤 활기를 운동을 해야만 여행 갈 생각을 할 것 같고 뭐 이렇게 이어질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그렇군요. 거의 집에 좀 많이 계시나요? 네, 거의 어떠세요, 집에서 평소엔? 집에서 일어나서 눈 뜨면은 커피 한 잔 먹고 밥 먹고 다시 자고 뭐 작업하고 하신다고요? 뭐 그런 패턴들이 계속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해서 해가 지기 전까지 안 나가거든요. 저는. 진짜요? 거의 그런 편이에요. 준예 씨는 어떠신지 좀? 저는 거의 회사에 있어요. 집은 구리에 있고 회사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작업하려면 회사에 나와야 돼가지고 아침부터 거의 아침에 나와서 운동하고 작업하다가 좀 뭐 밖에서 친구들 만나다가 또 작업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거의 뭐 되게
활동 방향이 넓으시네요. 네, 일단 집에 구리에서 잘 안 시작해서 네. 이제 강남으로 넘어오셔야 되잖아요. 잠을 자도 회사에 자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네. 스타일이시군요. 또 뭐 일상적인 얘기도 해봤는데 그거 궁금해요. 뭐 음악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네. 막 하다 보면 네. 진짜 미치겠다. 이거 안 풀린다. 네. 막 이럴 때 어떻게 또 해소를 하시는지. 일단 안 해요 그때는. 네. 음악을 안 한다. 한 일주일 쉬어요. 안 하고 진짜 힐링 시간을 가져요. 음악도 안 듣고 음악의 음자는 진짜 꺼내지도 않고 정말 계속 놀아요. 다른 방법으로 조금 좀 힐링을 한다는. 네. 태태 씨는 어떠세요? 저도 비슷한데 저는 음악을 안 듣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음악이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해가 되네요. 음악을 네. 안 듣다 보니까 안 들린다라는 게 되게 이해가 되네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제가 영감을 얻는 음악들이 따로 있거든요. 네. 저희가 팝 음악을 하지만 저는 약간 노이지한 어떤 그런 락 사운드에 대해 되게 동경하고 있어요. 지금도. 네네네네. 옛날에 밴드도 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오히려 저는 되게 많은 영감이 돼요. 그러면 아티스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좋아하는 아티스트라든지 어떤 좀 영감을 주는 특별한 그런 뮤지션이 있는지. 사실 뭐 라디오헤드라는 밴드는 그렇죠. 네, 누구에게나 영감을 주지만 저도 굉장히 많은 영감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소닉뉴스라는 그 밴드를 듣고 되게 많은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팝 음악을 물론 듣는 것도 좋아하고 하지만 그런 되게 노이즈하고 말도 안 되게 막 비틀어져 있는 그런 사운드에서 많은 영감이 오더라고요. 그렇군요. 준열 씨는 어떠세요? 좀 영감을 받는 아티스트들. 저는 일본의 세카이노 오와리라는 밴드 되게 좋아하고요. 세카이노 오와리. 그리고 요새 EDM 되게 많이 듣는데요. 네네네. 제드랑 포터 로빈슨 되게 좋아해요. 그분들 음악 되게 좋아해요. 좀 되게 좀 트렌디하고 이제 뭐랄까요? 수면 위로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있는 요즘의 뮤지션들이죠. 근데 제드 좋아하는 건 되게 의외네요. 제드 되게 좋지 않아요? 좋죠. 좋은데 뭔가 잘 몰라. 제드라는 EDM을 되게 잘하는 그런 DJ 프로듀서인데 듣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죠. 덥스텝이라든지 그런 사운드가 되게 매력적이죠. 근데 주니엘 씨가 만약에 제드의 풍의 음악을 한다면 어떨까요?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저 그런 보컬로 참여하고 싶어요. 그래서 DJ를 뒤에 놓는다는 거구나. 밴드에 제드 하려고 그랬구나.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뭐 음악 좋아하는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그러면 가사도 두 분 다 쓰시잖아요. 어디서 가장 많이 소재를 막 찾아오시는 편인지. 전 제 경험에서. 제일 많이 찾아와요. 태태 씨는요? 저도 경험이지만 저는 이제 약간 뜬구름 잡는 듯한 음악을 배경음악을 먼저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BGM이라든지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완성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분위기에 맞는 가사와 어떤 나의 경험들이라든지 이런 거지 싹싹 한 스푼씩 넣어서 그걸 만들어지는 거군요. 그래요. 자, 이제 노래 한 곡을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태태 씨의 라이브 한 곡 듣고 싶거든요. 다음 곡은 어떤 곡인지. 이 곡은 미드나잇 피크닉이라는 곡인데요. 벌써 제목부터 BGM 같잖아요. 미드나잇 피크닉. 푸른 밤하고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골랐거든요. 근데 이게 그 삼청동을 이제 그때 연인하고 이제 같이 이제 걷다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연인이 누군지 안 물어볼 거예요. 그때 그 연인이 누구였는지 안 물어볼 테니까. 그때 그 연인이 지금 연인이고요. 네. 그렇게 같이 걷다가 생각나서 이제 집에 와서 막 작업을 했던. 근데 이건 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니까요. 좋죠. 듣는 사람 입장으로. 아무튼 아까 얘기하셨던 그 풋풋한 내용. 이건 되게 근데 풋풋한 이야기. 이거는 굉장히 근데 가사가 이것도 사실은 뭐 조금 애매해요. 이것도 반전이 또 있군요. 가사를 그냥 한번 들어보시기. 알겠습니다. 뭐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하면서 뭐 그때를 생각하면서 썼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태태 씨의 라이브 함께 듣겠습니다. 미드나잇 피크닉. 오늘 밤을 지난 내일
되게 좋다. 태태 미드나잇 피크닉 듣고 오셨습니다. 네. 가사가 네. 솔직하네요. 네. 되게 솔직하네요. 감성적으로 포장했죠. 어쨌든 되게 또 이전에 노래 듣기 전에 이런 마음으로 썼었어요라고 이야기를 듣고 들으니까 또 다르게 들리는 것 같아요. 역시 감사합니다. 라이브 할 때는 이런 또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태 씨는 그럼 이 곡을 쓰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게 2012년도에 나왔는데요. 정말요? 네. 2012년도. 네, 저는 만들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냥. 네. 바로 그렇군요. 자, 태태 씨 라이브 어떻게 들으셨는지 준열 씨 이번 건. 아까는 되게 막 다정다정한 그런 노래였잖아요. 근데 이번 노래 들으니까 되게 쓸쓸한 계절에 되게 맞는 노래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가사가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가사가 부끄러워하신다. 부끄러워하셔. 아까도 이제 가사 앨범 받아가지고 가사 쭉 봤거든요. 근데 가사들 보면서 되게 감성적이시구나라고 생각 많이 했어요. 네. 자, 좋은 노래 들어왔고요. 자, 주니엘 씨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 주니엘 씨 같은 경우에는 뭔가 풋풋하고 소녀, 뭐 여리여리한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네, 있죠. 개인적으로 팬들이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소녀한 이미지는 회사에서 만들어주신 거고요. 네네. 지금 이렇게 토크하는 것처럼 콘서트도 많이 하고 공연도 많이 하면서 좀 저는 제 솔직한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오늘 푸른밤에서도 정말 솔직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게 저도 더 편하고 좀 회사에서 이거 얘기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얘기해 이런 약간 거짓말같이 얘기하는 거는 제가 또 기억을 못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좀 편하게 하고 싶어요. 편하게 좀 더 다가가고 나의 일상이라든지 이런 걸 공유하는 그런 사람,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 네. 그러면 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면 정말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공연 많이 잡아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조금씩 카페 라이브 같은 건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 공연에서도 또 준예 씨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또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무대 위에 태태 씨도 궁금해요. 그걸 기다리는 팬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네. 공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공연 계획이요? 제가 앨범 내는 계획이랑 똑같고요. 그래요? 별 계획이 없고요. 네, 저는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이는 게 맞는 것이다. 그냥 되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그런 게 편한 분들이 계시죠. 편한 거랑은 약간 틀린 것 같아요. 편하진 않아요, 사실. 그러면 뭐가 어떤 느낌이죠? 물론 제가 뭔가를 되게 원하는 것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기에는 혼자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새롭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공연으로 통해서건 뭐가 되었건.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밴드 사운드 그런 걸로 저는 라이브를 보여드리는 게 저한테도 맞고 제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좀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푸른밤으로 오셔서 또 소식도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뭐 준예 씨 같은 경우에는 중화권에서도 좀 큰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래요? 금시초문이에요. 금시초문. 네. 푸른밤에서도 알려드립니다. 중화권에서도 그렇군요. 준예 씨한테 상당히 관심이 많대요. 그랬군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중화권 여러분. 중화권 여러분들에게 기사에 또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니하오. 감사합니다. 아니야, 지금 아니 벌써 끝났어. 끝났다고. 푸른밤이 이런. 짜이지엔. 그래,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저런 활동들 많이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자, 두 분한테 이제 슬슬 보내드리기 전에 마지막 질문 비슷한 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은 좀 어떤 음악을 앞으로 계속해서 해나가고 싶으신지 되게 추상적인 질문인데 제가 항상 이런 질문을 드리거든요. 전 제가 만들고 싶은 이미지랑 똑같아요. 솔직하고 아까 말했던 메시지가 담겨있는 음악들을 계속 하고 싶어요. 솔직하면서 좀 메시지가 담겨있는 누군가에게 어떤 감동이라든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냥 노래 들으면은 준예일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태태 씨는 어떠세요?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밴드에서도 그렇고 제가 영감을 받았던 그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음악을 하겠습니다. 어떠한 뭔가 영향력을 좀 영향력이라기보다는 그 일부 저를 조금이라도 좋아해 주시는 팬들이나 뭐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작업이 어떤 연장 연장선이라든지 네. 새로운 해석이라든지 네, 그런 영감을 드리고 싶은 게 제 목표고요.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어찌 보면 되게 음악적인 것 외에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공연을 하는 것 외에도 어떤 태도를 보인다든지, 그렇죠. 태태 씨를 좋아하는 어떤 분들에 대한 뭐 대하는 뭐 애티튜드 같은 것들로 인해서도 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자, 이제 또 라이브 한 곡을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주니엘 씨의 곡이에요. 네, 이거 제가 지금 들려드릴 노래는 에버래스팅 선셋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제 1집 앨범에 실려 있고 제가 중학교 때 쓴 노래예요. 처음으로 제가 이별하고 쓴 노래예요. 네.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이별과 중학교 때 썼던 노래. 그렇게 합시다. 썼던 노래. 네, 중학교 때 썼던 노래. 네. 자, 다시 한번 짚을 필요 없으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썼던 곡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니엘의 라이브로 함께 할게요. 에버래스팅 선셋 듣겠습니다. 네가 그려진 노을진 길을 한참 바라보며 그리운 시간 속에 따뜻한 네가 내게 다가와 닿을 듯하다 사라져가 흐려진 시간 짙어진 눈물과 떨어져 내리는 나뭇잎들 사이로 아득하게 주니엘의 에버래스팅 선셋 라이브로 기타까지 함께 들으셨는데요. 야, 이게 중학교 때 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코드웍이 잠깐만요. 코드웍이 이게 일단 첫 번째 작곡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루핑으로 해서 4개 정도의 코드를 돌려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후렴 들어갈 때 2절 돌아올 때 엔딩 때도 잠깐만요. 이거 아니야. 중학교 실력이 아닌데. 태어나서부터 음악 공부가 된 거죠. 아니, 말이 안 되는데요. 이 코드가 사실 그냥 들었을 때는 뭐 편할 수도 있지만 이게 중학교 때 썼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으니까 대단한데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좋은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태태 씨는 어떠셨는지? 네, 너무 좋았어요. 진짜 빠져들었어요. 진짜요? 목소리 너무 좋으시죠? 네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좋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악 진행도 너무 그죠? 네, 스펙타클한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기타 하나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되게 다니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라이브도 함께했고 음악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두란두란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이제 보내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벌써요. 네, 시간이 쑥쑥 갔죠? 너무 짧은데요. 짧게 느껴졌지만 정말 길었어요. 시간으로 따지면 길었어요. 지루하지 않았지만 물리적인 시간을 봤을 땐 길었다라는 거. 그러네요. 우리가 느끼기에 정말 시간이 쑥쑥 갔다라는 거. 오늘 어떠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 정말 재밌었어요. 저 맨날 집에만 있다가 밖에 이렇게 나오고 그게 주니엘 씨와 정현 씨니까 너무 좀 조금 그랬어요. 너무 좋았어요. 또 내일부터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복싱 이제 나가셔야죠. 네, 내일 가겠습니다. 내일. 복싱도 가시고 이제 또 앨범 준비도 잘 하셔서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꼭 찾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주니엘 씨는 오늘 어떠셨는지? 푸른밤이 되게 생각보다 유쾌한 방송이었네요. 그래서 그래요,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 계속 나오고 싶네요. 맞아요. 이미지로는 좀 그럴 수 있어요. 푸른밤의 이미지가 항상 뭔가 잠 올 것 같은 이미지. 재울 것 같은. 잘 자요 할 것 같은 이미지인데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또 두 분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 해주시니까 더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니엘 씨도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꼭 푸른밤으로 그럼요. 불러만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인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무슨 일이 있던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Oh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대학교 3학년의 중반을 달려온 지금 졸업이 얼마 안 남았지만 꼭 배우고 싶은 것이 생겼다. 그래서 대학 생활을 조금 더 하더라도 조금은 벅차고 힘들더라도 복수 전공을 하면서 배워보자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러려면 부모님의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 며칠 전 진지하게 아버지께 얘기를 꺼냈다. 계획을 이야기하며 조금은 신이 나서 말을 꺼낸 나와는 달리 아버지는 어두운 낯빛으로 어렵게 말씀하셨다. 너한테 차마 말을 못했는데 요즘 우리 집 사정이 많이 어렵다. 복수 전공 비용까지는 힘들 것 같구나. 정말 미안하다. 지금까지 아버지는 나에게 한 번도 금전적인 문제로 힘든 내색을 한 적이 없으셨다. 그런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시기까지 얼마나 힘이 드셨을지 생각을 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예체능을 전공하고 있어서 졸업 전시를 하기 위해 나도 나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으고는 있었다. 하지만 등록금은 부모님께서 내주시는 거라고 당연스레 생각을 했다. 그동안 나는 등록금이 부모님께 부담이 될 거라는 생각을 왜 하지 못했을까?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그 밖에 다른 방법들, 내가 부담할 수 있는 아버지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많았을 텐데 왜 진작 생각하지 못했을까? 나의 욕심보다는 빨리 취직을 해서 부모님께 보탬이 돼야 하는 건 아닌지, 누군가 다 잘 될 거라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걱정스럽고 죄송스럽고 혼란스러운 밤. 처음 안았을 때부터 난 깨달았지 똑똑히 하루의 끝,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분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가을방학의 사하였습니다. 그래요. 예체능을 전공하고 계시는 분의 사연이었죠. 꼭 예체능뿐만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떠한 부모님에 대한 금전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 그런 것들. 근데 사실 뭐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학생의 신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실감하기가 어렵잖아요. 금전적인 무언가들을. 근데 부모님들은 사실 일을 하시면서 자식들에게 그런 부담감을 좀 넘겨주기 싫어하는 마음도 당연히 이해가 가고, 근데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스스로 좀 이제 깨닫고 이제 내가 좀 도움을 드려야겠다라는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변화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 글쎄 빨리 취직을 해서 보탬을 되기 위해서 뭔가 본인이 배우고 싶은 것을 지금 놓아버리는 건 조금 아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복수 전공에 대한 학비 이런 부분은 본인이 어떻게든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서 좀 복수 전공을 하시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시면서 아르바이트 혹은 뭐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
그걸 배운 후에 좀 더 탄탄해진 본인의 어떠한 마음가짐과 두뇌로 이렇게 좀 부모님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배움이라는 건 정말 배움에는 뭐 나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시기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나이와 시기는 정말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언제나 좀 배우는 마음으로 임하되 더욱더 좋은 환경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어떠한 기회가 있다면 그걸 놓치지 않도록 내가 고생을 하고 좀 더 이렇게 고민을 하고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내셔서 어떻게 잘 좀 궁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만날게요. 강미소님. 쫑디 오늘 면접을 봤는데 떨어져서 버스 안에서 울면서 왔네요. 인사 담당자 말이 어찌나 슬프게 들리던지 불금에 다들 즐거워 보이는데 저만 슬퍼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너무 그렇게 마음에 두지 마시고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회사랑도 정말 인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이 안 맞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잘 준비하셔서 그리고 좀 감정적인 부분들도 이렇게 좀 잘 추스리시고 그런 다음에 또다시 이렇게 본인과 맞는 곳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8018님. 저는 통닭집을 운영하는 37살 딸 둘을 둔 주부인데요. 통닭집 하면서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5살이 늙어 보여 고민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가을의 향기가 나니 마음이 더욱 더 슬퍼옵니다. 가을을 타는 것 같아요. 푸른밤을 듣는데 왠지 다 슬프게 들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가을 타시는군요. 그래요, 가을이 왔어요. 이래저래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푸른밤 들으시면서 그 시간만큼이라도 좀 그 고민들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슬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왠지 이런 걱정, 왠지 뭐 일상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푸른밤을 함께한 시간만큼은 조금은 내려놓으시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밤이. 탁예지님. 간호학 전공하는 4학년 학생이에요. 간호학과는 요즘 취업 기간인데 애들이 하나둘씩 취업이 되고 그런 모습을 봐도 아직 실감이 안 나네요. 남들 신경 쓰지 않고 제가 원하는 곳에 입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룸메 한 명이 가고 싶은 병원에 오늘 면접을 보러 갔는데 붙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라디오 들으면서 열공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그 룸메이트 분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예지님도 원하시는 곳을 이제 또 지원하시고 잘 좋은 결과 있으시기 위해서 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십시오. 7987님. 영화관에서 뒷자리에 앉은 커플이 팝콘을 너무 맛있게 먹더라고요. 팝콘 씹는 소리, 먹다 이에 꼈는지 격렬하게 빼는 소리. 영화에 제대로 집중을 못할 정도였어요. 영화 볼 때마다 주변에 꼭 있는 유형인데 오늘 정말 심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늦은 시간에 영화를 보는 편이어서 보게 돼도 잘 안 보기도 하고요. 보게 돼도 되게 늦은 시간에 보고 거의 맨 뒷자리에 앉아서 사실 어떠한 영화관에 계시는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다행이죠. 그래요. 안타깝네요. 예. 그래도 영화는 좀 재밌게 보셨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만났는데 영화도 별로 내 스타일이 아니면 힘들잖아요. 진짜 억울하고 시간 아깝고. 1125님. 저는 내일 여수로 가는 첫 KTX를 타야 돼요. 남친은 여수, 저는 서울에 사는데 6개월간 주말마다 쉴 새 없이 서울로 올라와준 오빠가 편도염으로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여수로 가서 돌봐주려고요. 요즘 결혼 준비를 하면서 상처 줬던 일들이 생각나서 많이 미안하네요. 오빠 얼른 낫고 힘내라고, 많이 미안하다고,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잘 다녀오시고요. 좀 늦은 시간인데 안 주무시고 계셔도 괜찮은지 그래도 걱정이 되네요. 잘 돌봐주러 다녀오시고 결혼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이때 좀 참 많은 트러블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준비하면서 서로 또 인생에 있어서 큰 일이고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예민해지고 그런 시간이니까 그럴수록 또 화해를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싸움을 피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또 싸우게 됐다면 화해가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화해 잘 하시고 가셔서 잘 돌봐주시고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두 곡 들을까요? 딜란 몬데그린의 Come Tomorrow 그리고 박세별, 박원의 세상의 모든 인연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곧 기업들이 하반기 채용을 시작하겠죠. 집에서도 눈치가 보이고 얼른 취직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항상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 첫 번째 문항인 지원 동기에서 턱 막히는 편이에요. 사실 남들처럼 월급 받고 직장 생활 하려는 게 이유인데 이렇게 적긴 좀 그렇고 참 힘드네요. 7029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숨겨진 지원 동기는 모두가 7029님과 거의 같을 겁니다. 자기소개서에서 흔히 묻는 질문들이 되게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아 소설을 쓰게 된다고 해서 자소설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지원 동기라는 게 누구나 비슷한 이유로 지원을 하니까 크게 특별할 답도 없겠지만 채용 분야 중에 이 분야를 선택했다는 이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괄적인 주제일수록 대답은 구체적이면 좋겠죠. 이번 하반기에 꼭 취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곡 한희정의 내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모두가 돌아간 자